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 이상 지났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정책들로 인해서 변동폭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았었을 때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17 부동산 대책 대응 전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21번째 대책이 나왔고요. 22번째 정책들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가 지속되면서 규제로 인한 이런 위축이 또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공급이라든가 수요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그런 학습 효과가 계속 있었었죠.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은 축소됐지만 다시 한번 기대 심리 또는 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 위주로 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 21번째 6.17 부동산 대책도 바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규제 지역의 추가 지정이 같이 함께 일어났고요. 가장 높게 상승이 됐었던 지역들은 조정 지역 대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새롭게 비규제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주택 거래에 대한 신고 강화의 의무와 그리고 갭 투자로 인해서 가격 상승들을 비규제 지역에 많은 상승분을 끌어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규제 내용들도 6.17의 가장 큰 주요 요건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과중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제 대출이 금지가 되는, 전세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제 실거주자, 전세를 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청약이라든가 또는 주택 구입 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산층으로서의 그런 진입을 목표하고 있었던 이런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우려가 많이 나타났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 규제를 통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같이 함께 해지가 됐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인기 있는 개발 호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투자 심리로서 갭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들도 이제 조합원들의 지위에 그런 규제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년 동안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는 의무 거주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안전진단 강화가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재건축의 규제는 반사이익의 재개발의 그런 또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나중에 후속 정책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규제 통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주택 구입의 필요성, 집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면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야 되는 주택 보유 의식이 84%에 해당하고요. 집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가 아닌 주택시장, 주거의 안정화 때문에 주택 보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9억 2천여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두려움이 패닉바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지방권과의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득이 많은 또 자산이 많은 사람과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따른 매수 과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적인 부분을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열 현상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2의 버블 세븐이 또 2007년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가치 투자를 해야 서울의 공급 부족 불안감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좀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나의 자산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순서를 좀 맞춰보시기를 희망하는데요. 일단 투자하는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투자 지역이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을 지나서 이제 지방권까지 이제 퍼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수요 공급이 불균형될 수 있는 우려점을 보시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사실 종잣돈이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초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종잣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시드머니를 키워야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부동산의 유형으로 갈아타면서 투자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당연히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내가 뭐 여기 좋다더라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 충분한 부동산의 정보들을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세법이라든가 정책, 방향, 트렌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또는 학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한다면 당연히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한 전략, 다시 한번 좋은 지역이라든가 좋은 상품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채의 활용,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주담대도 1%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런 나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키우기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조금 한번 밟아가면서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의 유형과 그리고 투자의 지역들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장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 미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차익형 부동산, 갭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을 통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역세권 투자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돈 가지고는 이제 뭐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서울 지역이라도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등을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5천만 원을 1억 원까지 내 시드머니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이 1억 원을 가지고는 좀 더 좋은 지역들로 선별할 수 있는 소형 주택들 위주,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에 이런 갭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금액들을 모아보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억 원, 그 이후에 5억 원 내외의 금액들을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규제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위험한 지역이 아닌 안전한 지역으로의 가치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